이해 못할 행동으로 공분을 산 인도네시아. 닥치는 대로 무기를 사들이는 와중에 한국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한국이 칼을 빼들며 인도네시아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약점을 한국이 쥐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열대우림의 한가운데 자욱한 숲 안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을 헤치자 넓은 대지가 눈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숲으로 빼곡하게 가득 찼던 곳이지만 지금은 붉은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대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누산타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로 낙점된 누산타라는 현재 대규모 공사로 인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재며 장비까지 몰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죠. 누산타라 사업은 대규모 수도 이전 공사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 누산타라의 핵심 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인데요. 실제로 누산타라 중심부에서 20km 떨어진 세파쿠 세모이댐 공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상수도 정비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후 수도 전체에 물을 공급하게 될 계획이죠. 누산타라 시티 내부의 다른 주요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한편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누산타라 사업을 차근차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도움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누산타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제대로 완수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기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게다가 스마트 도시 모델을 누산타라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인 한국의 도움은 인도네시아로서는 불가피한데요. 한국에서도 노하우를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핑크빛 전망만 가득한 것으로 보였던 누산타라 사업에 최근 먹구름이 끼면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인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죠. 그렇잖아도 KF-21 분담금으로 인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 뒷목을 잡게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바로 F-15EX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이죠. KF-21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참가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8천억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갚기만 하면 되는 일.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매번 돈이 없다고 말하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각국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들어줬고 분담금 납부 시한도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도 모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없다고 분담금 갚는 것을 미루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 구입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KF-21로는 모자랐던 것인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미국의 F-15EX 전투기 구입까지 희망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도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들려오더니 결국 올해 인도네시아는 F-15EX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 소식을 밝혔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그와 보잉사 관계자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분담금 갚을 여력은 되지 않는다면서 최신 전투기 구매 비용은 마련할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죠. 이번 결정으로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인도네시아가 F-15EX를 구매로 선회하면서 라팔의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진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F-15EX를 무리하게 구매하다 보니 라팔까지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가뜩이나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 와중에 국방 예산까지 펑펑 써대니 재정이 남아 난리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결정에 항의하며 인도네시아에게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프랑스 방산업체로부터 장거리 레이더를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회사인 렌 인더스트리는 프랑스 회사 탈렛으로부터 장거리 군용 레이더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 13기를 주문했습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군이 제트기와 미사일로부터 헬리콥터나 무인기 등 모든 종류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죠. 그라운드 마스터 400 알파는 최신형 이동식 장거리 항공감시 레이더로 사거리가 무려 515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AI 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감지 능력에 있어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레이더 장비 구매 역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기 가격만 대략 수천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구매 결정이 프랑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라팔의 구매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F-15EX 구매를 서두르고 라팔의 구매는 미루되 프랑스의 심기를 고려해 레이더 장비 구매에 나선 것이죠. 이런 무분별한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기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입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군사 무기 운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고 하죠.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발과 더불어 외부의 불만 역시 폭발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 분담금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분담금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상황. 이쯤 되면 KF-21 사업 자체를 인도네시아가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인도네시아는 작년과 올해 일부 금액을 갚으면서 여전히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한국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 시제 4호기에 탑승하면서 시험 비행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것까지 알려졌는데요. 조종관을 한국 조종사가 잡고 후방석에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앉았습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분담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에 앉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최대한 밀린 분담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F-15EX 계약 소식에 그 인내심도 결국 바닥이 났죠. 사업에 대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구입한 일이었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터키 항공우주사인 타이로부터 3억 달러 상당의 드론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구매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구매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S-70M 블랙호크 헬기 24대도 도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와 병력 수송용 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및 보수 관련 계약도 맺은 사실이 밝혀졌죠. 드론의 경우 알려진 도입 금액은 대략 3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헬기의 경우 한 대당 1,300만 달러로 가정했을 때 전부 도입 시 필요한 금액은 4,130억 원이죠. 인니가 여태 여기저기 사용한 금액이면 KF-21의 분담금은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뒤통수를 치는 마당에 한국은 이 이상 인도네시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분위기와 국가 단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게 대두되었죠. 최근 국회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찔끔찔끔 지불하는 분담금으로 한국의 화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겠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한국 역시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수도 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셈이죠.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품고 있는 부채 문제 역시 한국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인 와스키타 카르야가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상환을 연기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유동성 부족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스키타 카르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의 66%를 소유하고 있기에 국영 기업의 문제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 정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용의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의 문제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와스키아 카르야는 현금 확보만 되면 이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해외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염두해야 하는데요. 파산까지 갈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연쇄적으로 KF-21 분담금 문제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니에게 한국은 그저 돈 빌려놓고 갚지 않아도 되는 상대 정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계약 파행에 단호히 대처하고 지금이라도 분담금 문제에 있어 결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KF-21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한국이 위험한 인도네시아 투자와 협력에 손을 뻗지 않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